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서 온 SMS팀의 김소미, 김민서입니다. 2022년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위기탈출 넘버원 세이프 스쿨 만들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수업에 대해 살펴보러 가실까요? 먼저 저희 수업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수도권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수의 교육기관이 침수, 누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제2의 집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파손된 만큼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직접 해결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재난으로부터 직접 학교를 구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기탈출 넘버원 세이프 스쿨 만들기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수업은 어떤 교과와 관련되어 있나요? 이 수업은 정보 과목, 특히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요소가 수업의 중점적인 요소인 만큼 정보 과목의 3-2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의 알고리즘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과목에서는 홍수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학습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사회 과목과 저희 수업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과학 과목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의 발생 원리와 그에 따른 안전대피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미술 과목과 관련 지어서는 직접 다양한 자연재해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 포스터를 제작해보고 이미지를 활용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 방식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미술에 걸친 다양한 교과의 융합으로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스팀 융합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목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수업의 수업 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인재입니다.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인재인 학생들은 우리 수업을 통해서 창의성과 컴퓨팅 사고력, 공감,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째,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함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공감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AI 시대의 핵심 역량들을 갖추게 되면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구상했죠? 네, 저희는 컴퓨팅 사고력 기반 NDIS 모형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총 5차시 수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NDIS 모형은 실생활의 문제를 학습자가 스스로 찾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설계하고 구현하는 디자인 중심 프로젝트 학습 모형입니다. 이 NDIS 모형을 바탕으로 한 저희 수업은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공유 단계,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학생들은 실생활 문제를 이해하고 인간 중심으로 문제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설계 단계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디자인하고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알고리즘과 공학적 설계를 진행합니다. 총 3차시에 걸쳐 디자인과 구현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공유 단계에서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마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념적인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며 수업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수업에 활용한 수업 도구와 플랫폼들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업 도구는 엔트리와 구글 클래스룸, 패들릿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위한 화상 수업 플랫폼인 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블록 코딩을 기반으로 AI 코딩 교육이 진행됩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엔트리가 블록 코딩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은 대면 수업을 가정하고 설계한 수업이지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나 프로젝트 수업 같이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면 좋겠다고 희망하며 설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상황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수업 전개 중 학습 활동지와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구글 클래스룸, 자유롭게 자신과 친구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패들릿을 선택해 수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도구들은 학생들이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겪으며 접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글 클래스룸, 패들릿 등의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구상한 차시별 수업 계획과 활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학생들이 구현할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시간과 생각 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5차 시 동안 진행될 프로젝트에 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개괄적인 성격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있었던 홍수 영상을 보여주어 학생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개념학습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실생활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알아보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합니다. 이후 다양한 자연재해의 행동 요령을 직접 조사하며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서, 전자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배웠던 자연재해, 인공지능에 관한 개념과 조사했던 행동 요령을 떠올리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연재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를 패들릿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얻게 됩니다. 2차 시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로 쓰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순서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쓰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 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은 어떤 원리와 순서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게 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 이후 화재 감지기의 특징과 작동 원리에 대해 학습합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순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그려봅니다. 이렇게 화재 감지기의 작동 원리와 순서도에 대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화재 감지기의 작동 과정을 순서도로 직접 표현해 봅니다. 줄글로 먼저 표현한 후 이를 순서도로 변환하며 절차적인 사고를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순서도 작성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순서도를 패들릿을 이용해 조별로 공유하고 논리적 오류,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순서도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며 이번 2차 시가 마무리됩니다.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만을 행동 요령을 기획해보고 이를 포스터로 표현해봅니다. 그 이후 순서도를 작성하며 추후 엔트리로 구현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학생들은 조별로 자연재해를 선택한 후 자신들의 학교에 맞는 행동 요령을 그려봅니다. 이후 포스터를 통해 대피 요령을 시각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이프 스쿨 만들기를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친 후 조별로 직접 세이프 스쿨 제작할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구성합니다. 조별 토의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이를 순서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전 차시의 순서도의 개념을 배웠으니 학생들은 본인 아이디어에 활용할 수 있겠죠?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한 순서도를 패들릿을 이용해 조별로 공유합니다. 서로의 순서도와 아이디어를 읽어보며 학생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도 개별적으로 각 조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후 해당 차시의 목표에 도달했는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등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 평가지를 작성해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합니다. 4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엔트리의 인공지능 모델 기능을 학습하고 이전에 설계한 세이프 스쿨 순서도를 통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합니다. NDIS 모형의 설계 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록 중 비디오 감지를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엔트리의 비디오 감지 블록을 불러오고 사람의 인식 여부에 따라
비디오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간단한 인공지능 인식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웹캠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웹캠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의 학생들을 위해 미리 제작한 이미지 파일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이후 조별 토의를 통해 지난 시간의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한 알고리즘을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트리의 인공지능 모델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한 비디오 감지 블록의 역할 설명 학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구현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개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별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협력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순회 지도를 통해서 각각 조에 맞는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며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스캐폴딩을 제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학생들은 엔트리의 비디오 감지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 다양한 자연재해 상황을 구분하고 위험 단계를 파악해 각 재난 상황에 맞는 경보와 대피 요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패들릿을 실행하면 프로그램 접속 링크를 올려 다른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5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이전에 구현했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조별로 선택한 재난 상황을 제시하고 포스터와 함께 재난 상황의 행동 요령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관해 엔트리로 구현한 세이프스쿨을 직접 시연해보며 각 조의 요구 분석과 설계, 구현 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인식합니다. 학생들은 좋았던 점, 추가되었으면 하는 점, 보완점 등을 작성하고 하트나 댓글 기능을 통해 다른 조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나눈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조별로 더 발전시키고 싶은 기능과 각 조가 이번 5차 시 동안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세이프 스쿨을 만들며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며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차시의 목표에 도달했는지, 최종 결과물인 세이프 스쿨이 만족스러운지 등을 되돌아보며 구글 클래스룸에 소감을 제출하여 총 5차 시의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수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육인 인공지능 교육을 엔트리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인공지능 역량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 사회, 과학, 미술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를 융합하는 스팀 교육을 진행하면서 미래 사회를 위한 핵심 역량인 창의성, 자기주도 학습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PBL 교육을 진행하며 지능 정보사회 인재의 핵심 역량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5차 시의 수업 동안 진행한 조별 학습을 통해 인지와 사고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고 모두에게 역할이 부여되어 학습의 책무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수업 시연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수업 시연은 5차 시 중 1차 시를 선택해 진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를 위한 세이프스쿨 만들기라는 주제에 대해 자연재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 학습과 세이프스쿨 구현에 대한 생각 열기를 진행할 수 있는 핵심 차시라고 생각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환경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나 프로젝트 수업같이 공간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여 설계한 수업이니 줌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교사들에게 비대면 수업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습니다. 수업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패들릿을 이용해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PT 자료와 학습지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수업 시연에서 진행한 수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수에 관한 뉴스를 시청하며 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5차 시 동안 이어질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핵심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학습지와 함께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할 수 있는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업 시간에 활용한 패들리스트 결과물입니다.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지를 알아낸 후 적절한 대피 경로를 표시해주는 인공지능부터 학교 주변의 홍수 빅데이터를 모두 모아 가장 안전한 지역을 알려주는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연을 통해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 시연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사의 비대면 수업 역량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비대면 수업 플랫폼에 대해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능숙히 다룰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이 직접 만날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게끔 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중학생 입장에 인지 부활을 고려하며 수업을 설계하였는데요. 비대면 상황에 맞는 구성과 상황에 알맞은 도구를 활용하였고, 이는 비대면에 적절한 수업 구성이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학습지에 관해서 수업과 학습지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단계에 맞추어 학습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업의 흐름과 학생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습니다. 또한 수업 활동을 학습지에 진행함으로써 여러 번 복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이는 학생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업 도구의 활용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 도구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닌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에듀톤에 참여하게 된 저희 소감을 말씀해 보도록 할까요? 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대회 준비하느라 많이 바빴었죠, 저희가. 교내 대회로 시작해 5월부터 준비한 대회가 어느덧 10월에 마무리가 되네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바빴던 건 저희가 수업 계획서를 쓰고 수업을 직접 해보는 것에 익숙치 않았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 다 교육 실습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수업을 제작해보는 경험이 적었던 것 같아요. 예비 교사로서 수업을 설계하는 능력은 필수 부가결한 능력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했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사실 이렇게 컴퓨터 교육과 학생들끼리 교류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에듀톤을 통해서 예비교사분들의 수업을 살펴보며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어 리뷰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 싶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도 지금 이 에듀톤 자리처럼 서로의 수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갈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기탈출 넘버원 세이프스쿨 만들기 성균관 대학교 팀 SMS의 김소미,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